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조여진다는 걸 이 대표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연금, 노동 뭐 이런 부분에 3대 개혁 하겠다, 교육까지. 그리고 선거구 제도, 선거 제도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젠다, 어떤 주제를 이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이 선점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모든 개혁 아젠다를 다 뺏겨버렸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면이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비교적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당은 어쨌든 경제나 민생에 집중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좀 의연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내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론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그럼 기자회견을 할까?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좀 그런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전국 이제 투어를 하면서 네.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여론화를 하는데 주력은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회 운영도 그렇고 전국 상황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과연 주도적인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비전 제시나 어젠다 제시나 이런 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성과 있거나 능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 없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본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이 정작 지금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다면 민주당 내 그런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 출석하느냐를 두고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나와 달라라고 검찰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최병민 혹시 그걸 기다리면서 임시국회 열리면 또 체포동의안에 또 부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확정이 돼야 확정이 돼야 이제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확정이 돼야 이 날짜를 저는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간 불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이거 이제 1월에 소집을 하지만 이제 2월 임시국회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그 임시국회 날짜가 확정되면 이제 그러면은 일단 방탄 전선은 확립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정되면 곧바로 이제 날짜를 검찰에 통보를 하겠죠. 지금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임시국회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의장이 공고를 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날짜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쯤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잠깐 다시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 아젠다, 중대 선거구 이런 아젠다 역시 오랫동안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바꿔보시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심으로 꼿꼿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건 어떤 겁니까? 70년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감옥을 가고 그리고 또 사실 현해탄 건너서 현해탄에서 수장당할 유혹까지 처했던 네네네. 사람이었고 그리고 80년 신군부에서는 또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탄압과 정치적인 옥고 이건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버티는 것과 똑같다 아니면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지 뭐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도 뭐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독립운동 하듯이 나왔고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이라면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우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